자,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1번 교과학습, 2번 비교과 활동, 3번 자기소개서, 4번 추천서, 5번 면접. 답은 뭘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중요한 게 교과학습입니다. 자, 교과학습 이후에 학생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인데, 자, 학생부 관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 저절로 학생부가 풍부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핵심을 비교과에 두고 있으면 교과가 풍부해질 리가 없죠. 대학은 교과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교과는 무슨 비교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라고 얘기하면 일단 교과 공부 3학년 때 배우는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서울대가 발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학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고교생들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 및 소양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1번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 2번 교과 학업 수행에 필요한 도전의식과 근성, 3번 글쓰기 능력, 4번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 능력, 5번 독서 소양.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공부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문제 해결력, 교과 학업 수행에 필요한 도전의식.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징징거리고 에이 통과 그러지 말고 뭔가 끝까지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도전의식이죠. 글쓰기와 독서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 능력, 어려운 개념을 점점 이해해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뭐 과학을 좀 알았는데 중학교 오니까 어렵네. 그러다 고등학교 오니까 뭐 화학에서 뭐 아보가드로가 나오고 뭐 몰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포기. 이렇게 되면 대학 가서 공부하기 어렵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 능력 중요하다까지 1, 2, 3, 4, 5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항목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데 그 이어서 당연한 거 이어서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의지라는 거예요. 도전적 교과목 선택 이수 의지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서 어려운 과목에 도전해서 공부했는가 하는 걸 보겠다는 건데요. 특히 올해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도 등급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2 과목, 물화생지 2 과목을 어려워서 회피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공대 오는데 물리투 해야 되는데 안 했네? 이 학생은 간호대 오려고 하면서 화학 2를 안 했네? 이렇게 되면 그 도전적으로 과목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과목 선택에서 도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인데 지금 현재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재수생한테 유리하다, N수생한테 유리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N수생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나는 그냥 뭐 일단 수시를 포기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올바른 해답이 될까요? 원래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간 학생들은 대개 그 과를 좋아서 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시 다니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원래 정시를 보려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뭐 시험을 제대로 봤을 리가 없고 등등 해서 반드시 졸업생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충실하게 채웠어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상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록을 남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극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예요. 이 말은 여러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가 좋겠어요. 지금
공부를 잘하기로 치면 당연히 일반고보다 특목고에서 더 어려운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더 특목고를 더 많이 뽑을 텐데 왜 일반고를 이렇게 많이 뽑지? 이렇게 보면 대학은 앞으로 이 학생이 입학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공부를 해낼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 선발한다. 즉 미래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요. 대학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을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도전하는 학생,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학생, 역경을 이기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 하는 상태에서 이 학생은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앞에서 이끌지 않아도 혼자서 공부를 잘해 나가고 있구나. 대학에 와서도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할 것 같은 학생이네. 그러면 선발이 되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경을 기회로 삼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보니까 2021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동국대학교에서 냈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두드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생활 충실도와 인성을 나눠서 인성은 20%를 주고 학교생활 충실도에서 지원 동기 10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25점인데 전공 적합성은 45점을 줬어요. 이 45점에 해당되는 전공 적합성이 뭐냐면 전공 수학 역량, 전공 관심도 및 학습 경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이런 게 나와요. 전공 적합성이란 전공 관련 동아리냐? 해서 NO,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각각의 평가 항목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모든 영역을 활용하여 다방면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모든 부분에서 고교명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이번에 블라인드 처리된다는 것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활용하여 라는 데 관심을 두면 동아리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준비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일에 앞서서 공부하기입니다. 먼저 공부하기, 자기소개서보다 공부를 먼저 생각하고 각종 창체활동보다 공부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대입을 준비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 공부 안에서 공부 뭔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융합인재답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융합인재란 여러 가지 관련이 없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황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융합인재답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동안에 물리가 필요한 학과를 가야 되는데 물리보다는 생명과학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기계과를 가려고 하는데 생명명은 생원, 생투도 하고 생명 동아리도 했는데 물리는 물리 1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3학년이 됐는데 이미 물리 2는 나가고 있는데 나는 선택을 못했어요. 그러면 물리 2에 학습을 어느 만큼은 해야 되지만 내가 앞으로 전공하고 싶은 기계 분야에 바이오를 도입해가지고 바이오와 관련돼 있는 어떤 기계를 개발하는데 내가 큰 일조를 하겠다. 바이오 전공자와 협업을 할 때 나는 바이오를 아니까 내가 나서겠다. 그러면서 자기 세계를 더 풍부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아주 좁게 생각해가지고 나 이거 안 했는데 해서 절망하지 말고 더 넓게 생각해서 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수능은 점수 따라가는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할 학과를 정해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9월 달까지 여러 달이 남았어요. 5달 정도가 남았는데 내가 지금 정해놓은 과,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과일까? 내가 평생 동안 이것을 할 가치가 있는 걸까? 하고 자꾸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에 만났던 어떤 학생은 뭐 경찰이 되고 싶어서 경찰대를 갈까 아니면 뭐 어느 학교 경찰행정학과를 갈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내가 왜 거길 가려고 하지 하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지리학과가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지리학과를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도 잘 되고 만족도도 높다고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는 왜 이 전공을 택할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021 대입 학교생활 기록부를 살펴볼까요? 우선 교과활동 부분인데요. 교과활동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있고 등급이 나오죠. 등급은 9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고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수해야 할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이수해야 할 과목이 어디 있어요? 아,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이건 꼭 해야 되는데 하는 과목이죠. 이수해야 할 과목 어떻게 알아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일반화학을 배우고 있네. 그리고 뭐 미적분학을 하고 있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화학2까지는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교육청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보고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는데 예컨대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인문학을 하려고 하는데 난 세계사를 이수를 못했어. 세계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율 동아리를 하고 창체 동아리를 하면서 세계사 동아리를 금년에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학교 밖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가 있는데 아직 온라인 계약한 상태라서 학교 밖 교육과정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동아리부터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제가 세계사와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런 세계사와 관련된 세계사 편력을 읽었습니다. 총균세를 읽었어요. 대항해 시대를 읽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내가 세계사의 전반을 파악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 학생이 그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수 못했지만 다른 데서 이수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지식을 얻으려고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학교 가고 싶죠. 벌써 단톡방에 보니까 학교 가서 빨리 친구들하고 점심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물론 답답하겠죠. 집에서 6교시, 7교시를 늘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깨웠는데 등교를 안 해요?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 없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안 일어났어요. 이렇게 책임감 없이 학교 생활에 참여를 잘 하지 않는 학생은 없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일어날 시간을 잘 정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늦게 자지 않아야 되죠. 자기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그런데 아무리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3 때는 나중에 수능 때 리듬에 맞춰서 일어나야 되니까 8시, 9시에 일어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등교 상황을 온라인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화면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면 그렇다면 자세와 복장을 좀 잘 갖춰 입는 게 좋겠죠. 대학에 서울대학교 있을 때도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외국에 살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화면을 연결했더니 화면에 나타난 학생이 잠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면접하는 분들이 볼 때, 쟤는 그 면접을 본다는 학생이 뭔가 절박함이 없어 보여. 여유가 너무 넘쳐. 이렇게 보는 거죠.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복장 다 갖추고 뭐 교복 입고 뭐 어쨌든 복장 갖추고 수업할 자세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부의 기본이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요약을 해서 노트 정리를 하고 자기 의견을 달아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코넬식 노트법이다 뭐 그런 말들도 하지만 어떤 자기만의 공책 정리 방법을 가지고 공책에다가 생각을 적어두는 것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가 진행이 될 때 교실에서도 질문해봐. 질문 있는 교실 그런 게 모토잖아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오늘 나갈 진도에서 궁금한 점들을 챙겨놨다가 질문을 좀 했으면 싶고요. 과제는 그날 해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과제를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죠. 기한을 넘기면 복잡해져요. 선생님도 여러 사람한테 과제를 받는데 뭐 카톡으로도 받고 혹은 메일로도 받고 학습터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정리하고 읽어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 그날 안 내고 다음 날 거 냈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얘는 성실하지 않네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제를 내려는 날 내려는 시간에 딱딱 맞춰서 낸다.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는 자동봉진에서 자율활동은 이미 1, 2학년 때 학생의 존재감이 드러나 있다면 3학년 때는 지금 온라인 상태니까 뭘 어떻게 드러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 문제고요. 학생들끼리 뭐 화상 회의를 한다 그럴 때 의견을 개진하면 그러면 이 학생 존재감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뭐 읽긴 읽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면 뭐 얘는 존재감이 좀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존재감 있는 학생인가, 좋은 역할을 하는 학생인가, 좋은 영향을 주는 학생인가 이쪽을 관심을 두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면서 자율활동에서 잘 참여를 하길 바라요. 봉사활동이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그동안 갔던 기관에서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대학에서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챙겨줄 거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여요.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고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온다면 그렇다면 교회 봉사를 조금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활동은 1, 2학년 때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진로 희망사항을 쓰는 것 이외에 진로활동 자체가 평가가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직업체험을 했어요, 뭐 전공체험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동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서 진로활동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이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스포츠 클럽 활동, 그리고 뭐 소논문을 쓸 수 있어요. 거기까지 있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진학에 도움이 되는 건 뭐 정규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과학을 해야 되는데 뭐 화생은 했는데 물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물리 동아리를 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얘가 물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느라 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화생을 했는데 생명을 더 열심히 하느라 뭐 선운해부도 하고 멸치해부도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그 부분도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학교 공부를 열심히 다 잘했어요. 이런 사람은 뭐 힙합 동아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얘 봐라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데 진짜 마음의 여유도 갖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아리는 자기가 소신껏 하는 거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느 만큼 자기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지 혹은 실력을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지 하는 정도를 본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상 경력 있죠. 여러분들은 교내 모든 수상이 대학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상 다 들어가면 되고 3학년 때 만약에 경시대회를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5월, 6월쯤에 경시대회 중간고사 뒤에 보려나 학교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겠죠. 그래서 경시대회에 자기가 도전해야 되는 경시대회라면 그렇다면 도전을 하길 바라고요. 자기가 도전을 했다 하더라도 뭐 워낙 그 의미가 적은 그런 경시대회라면 참여를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데 수학 경시대회 나갔어요. 그러면 원래 수학 경시 나가면 얘가 최우수상감이거든. 근데 경시대 나갔어. 최우수상 받았어. 잘했구나가 아니라 당연하네 이렇게 되겠죠. 학교 독후감 경시대회 나가서 상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독후감 뭐 독서 이미 상 많이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원래 얘는 나가기만 하면 상 받았는데 뭐하러 이때 나갔지?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자기가 공부를 했었어야지. 그 평균 정도 수준의 책을 읽고 하는 경시대에 나갔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되어서 시간을 아낀다는 관점에서 어느 대회에 나갈까 하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나가길 바라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이 있습니다. 독서활동은 도서명과 저자가 기록되는 것이 똑같은데 역시 여러분의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읽을 만한 책을 많이 읽으면 대학에서 볼 때 이 학생은 지적 수준이 아직도 중학교 수준을 못 벗어났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의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책을 선정해서 읽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둬야 될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옮겨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파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읽은 다음에 꼭 요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의문사항을 만들어서 중요한 질문 2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답을 내지 않더라도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의문이야. 이렇게 해서 호기심의 흔적을 남겨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비교과는 어떡하나요? 인데 지금까지 교과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비교과의 경우에는 교과보다 영향력이 좀 적습니다. 일주일에 34시간이 운영이 되는데 34단위라고 할 때 30단위가 교과고 4단위가 창의적 체험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창의적 체험활동은 비중이 적다. 그리고 고교 정상화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목표다.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정상화하고 싶을까요? 교과학습을 정상화하고 싶을까요? 교과죠. 그러니까 창체의 비중은 교과의 영향력보다 매우 적은데요. 문제는 학급에서 중간 정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발표도 잘 안 하고 수업 참여도 성실히 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냥 벼락치기 좀 하고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성적은 그럭저럭 냈어요. 그렇게 되면 세특에는 기록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비교과가 중요할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학생이 컴퓨터를 전공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골고루 3등급인데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별로 없는 학생과 이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도 많고 컴퓨터와 관련된 공부는 더 열심히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평균은 5등급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누굴 뽑을까요?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그 기타 활동으로도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이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가 누구에게는 중요하다. 그런데 1등급 대에서 1점 몇 등급 대에서 가는 대학의 컴퓨터학과다 그러면 컴퓨터를 잘하는 5등급과 컴퓨터를 잘 못할 것 같은 지금 현재는 컴퓨터에 아주 관심이 많아 보이지 않은 1점 몇 등급이 있어요. 누가 선발될까요? 네, 그건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전하는 대학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하는 것들은 이제 고민이 물론 되겠지만 대학이 이제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비교과보다는 교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로 교과 영역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과학습 관련 동아리만 중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열심히 잘했다면 그러면 뭐 힙합 동아리 혹은 뭐 밴드를 활동을 했어요. 중창반을 했어요.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다음 고3 때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니까 봉사활동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학생은 의대를 가려면 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게 필수라고 하는데 지금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미 8, 9년 전 얘기예요. 옛날에는 1학년 때는 의사, 2학년 때는 정형외과 의사, 3학년 때는 척추 전문 의사 이렇게 해서 그 진로 희망이 점점 정교화 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 뭐 의대 간다고 병원 가서 봉사한다고 뭐 의사 연습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뭐 의대 가는 애들이 뭐 의사에 관심 없는 사람 누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과학습 관련 동아리만을 중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조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율활동은 말씀드렸듯이 자존감 혹은 존재감, 자아효능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학급활동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하고, 앞으로 이제 학교에 온라인 출석을 할 때든가, 오프라인 출석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출석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이제 그 대학에서 볼 때, 이 학생은 이제 존재감이 있는 학생, 자아효능감이 있는 학생이구나 해서 선발을 하겠죠. 창체 영역은 아니지만 독서는 여전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시험 점수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하기 위해서 10회독 했어요, 15회독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하길 바라고, 특히 수행평가에 관심을 둬서 수행평가에서 그 세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평가를 얻어내야 되겠죠. 일단 공부는 기본 개념을 열심히 습득을 해야 되는데요. 한라산에 올라가는 광경 사진인데 길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길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마음이 즐겁죠. 이런 것처럼 공부는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는데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은 안 올라요. 왜 안 오를까요? 문제만 풀면 틀린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개념을 알면 틀린 문제를 정리해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성적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과서 체제로 되어 있는 현재 교과서 체제와 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을 잘 익혀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학종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평가가 확대되면 평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인데 이제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성은 학생부 곳곳에 인성 평가가 들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뭐 성실하다, 이 학생은 뭐 어떻다 이렇게 쓰죠. 또 자율활동이거나 아니면 이제 종합의견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뭐 블라인드 평가가 돼도 인성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발전 가능성도 역시 뭐 A 학교나 B 학교를 가린다고 해서 발전 가능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있다. 그것도 그대로다인 거죠. 그런데 고교 정보가 블라인드 확대되면 학업 역량의 경우에는 이 학생이 이제 정량적 성취 정도가 들어있는데, 즉, 평균이 60점인데 90점 맞았어요. 인데, 어떤 학교는 평균 60점에 90점 맞기 어려운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평균 60점인데 90점 맞기 쉬운 학교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특을 보면서, 이 학생이 무엇을 공부했나 하는 것들을 90점짜리에 맞게 공부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해냈는지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그 밖에 학업 역량은 이제 독서 기록에도 나오고 자기소개서에도 나오겠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의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 큰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제가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를 안 했어요 라든가 뭐 그러면 예전에는 보니까 이 학교는 물리를 개설하지 않았네. 그래서 학교가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규책 사유가 학생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미수할 때 영향력이 커지죠. 그래서 고3 때 전공 적합성을 대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부한다 혹은 독서를 한다 혹은 또 뭐가 있었죠? 자율 동아리, 독서 또 뭐가 있었어요? 거점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능한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해놔야 되고요. 6개의 원서를 쓸 때 내가 과연 지금 거기를 가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은 대개 내가 하기가 싫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선발에서 면접의 역할이 중요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종합해서 면접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면접을 보는 데도 있고 면접을 안 보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면접 장면을 녹화해 가면서 본인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때 떨지 않게 해야 되고요. 또 면접을 할 때 앞에 낯선 사람이 있으면 더 떨리거든요. 낯선 사람이 아니지만 제일 떨리는 뭐 엄마 앞에 혹은 뭐 가까운 친구 앞에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면 더 강심장이 될 수가 있죠. 멘탈이 강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평소에 수업 중에 발표할 때도 자기가 발표를 하면 친한 친구한테 어떻게 해서 녹화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핸드폰을 게임할까봐 걷죠. 녹화하기 어렵겠네요. 어쨌든 친구한테 평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사성어 몇 개, 10개나 되네요. 어울리는 고사성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난국은 천재 이루의 기회를 삼아야 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뭐 불행하다기보다는 역경이라는 것이 나에게 난세의 영웅을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명경지수처럼 고요하고 맑았으면 좋겠다고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그리고 홍설지공을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청출어람이라는 개념처럼 선생님보다 내가 이제는 공부를 잘해야지 이고요. 실제로 고3이면 선생님보다 실력이 더 좋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두운 길이지만 이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어두운 길이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어디 있을까 하고 암중모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의 야행인데 잘못 썼나요? 금의 환향으로 왜 이렇게 됐죠? 금의 야행, 비단옷을 입고 밤중에 돌아다니는 쓸모없는 짓이다라는 말이지만 비단옷을 입고 쓸모없는 짓이 아니라 내가 비단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이렇게 폼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낭중지추가 된다.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툭 튀어나온다 인 거고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재주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계명구도 닭의 울음소리나 뭐 개도둑과 같은 이런 쓸모없는 재주들도 내가 모아가지고 나의 전공을 풍부하게 하겠다인 거고 그래서 뭐 당랑거철 그래서 사마귀처럼 이 커다란 세상에 대항해 보겠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해서 산이라도 옮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긴 강의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온라인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